JTBC 투표 독려 캠페인 위대한 국민 챌린지. 안녕하세요. 배우 한지민입니다. 제가 바라는 나라는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 한지민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김지훈 감독님도 위대한 국민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투표 의지를 들려주세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것은 이제 심상정 후보 지지층과 또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지지층이 약간 겹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예. 그래서 이쪽 지지층이 좀 이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정의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기존 중도층에서 비문 정서가 있던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 예. 즉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도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그런가요?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최명길과 최명길이 왔다입니다. 이것도 알만합니다. 예,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예. 첫 예. 번째 최명길은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했고요. 내일 국민의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힌 최명길 의원입니다. 예. 최 의원은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었고요. 내일 입당 선언문도 지금 거의 뭐 발표문도 작성이 돼 있는데요. 예. 입당 뒤에는 안철수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 김종인 전 대표도 국민의당에 그러면 입당하는 겁니까? 그건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오후에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 먼저 최명길 의원의 그 입당 사실 알았느냐? 그제 최 의원이 직접 찾아왔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결심을 밝혀서 열심히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러면 김종인 전 대표께서도 입당을 하냐라고 물었더니 입당 가능성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러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은 가능하냐? 최측근이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갔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물었더니 지금 얘기할 수는 없다.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럼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은 가능하냐라고 물으니까 이미 본인이 탈당을 했는데 뭐 그런 걸 물어보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최명길 또 한 사람. 최명길 의원이죠. 네, 두 번째 의원 말고 김한길 의원의 부인. 예. 예. 두 번째 최명길은 말씀하신 대로 바로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부인인 영화 배우 최명길 씨입니다. 예. 오늘 남편인 김한길 전 대표와 함께 전남 무안에서 유세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죠.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몇 번 같이 이제 지지를 다 하면서 국민의당에서는 호남에서 주도권을 굳히기 위해서 총력을 투입하겠다 했는데 우선 1차로 김한길 전 대표와 최명길 씨가 투입이 됐습니다. 예. 국민의당의 선대위의 한 본부장에게 앞선 최명길 의원과 지금 영화배우 최명길 씨와 누가 더 기대되냐 하니까 둘 다 똑같이 기대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예. 그건 좀 우문현답인 것 같긴 합니다. 그냥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겠지만 내륙 지방은 건조한 대기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예. 자, 뉴스가 끝나고 바로 페이스북 라이브, 오늘 소셜 라이브 정치부 기자들이 와 있는데 아마 어제 토론을 가지고 뒷얘기를 좀 나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자가 두 사람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네. 두 분 있으시고. 네. 어제 그 TV 토론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소개를 좀 드릴까요? 네. 저는 정치부 송지혜 기자입니다. 네. 네, 저는 정치부 유선희 기자입니다. 네. 네, 어제 일단 대선 후보 TV 토론 진행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예. 이제 끝나고 다른 TV 토론에 저보다도 비해서 혼자 뉴스룸을 진행하느라고 안나경 앵커가 고생했습니다. 역시 챙겨주시는 선배를 모습. 챙기는 생배의 모습 아름답습니다. 네. 뉴스룸 스튜디오가 매우 쓸쓸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되게 웃으면서 잘하시던데. 좋았겠죠, 뭐. 자유롭게. 알턴이 빠지듯이 절대 아닙니다. 시원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턴이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토론이 앞서
앞서 진행됐던 토론에 비해서 좀 길게 진행이 돼서 예정 시간보다 한 10여 분 늘어났어요. 그래서 CM 그러니까 광고 포함해서 한 3시간? 예. 빼면 뭐 보단 한 20분 정도 줄어들죠. 네. 예. 이제 마치고 나오는 후보들 보니까 정말 상당히 좀 지쳐 보이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손 선배는 어제 진행하시면서 좀 힘들지 않으셨는지. 시간도 뭐 길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토론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회자로서는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잘 안 되면 굉장히 급 피곤해지죠. 그죠? 그런데 제가 그 토론 중간에 잠깐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생방송 중에 토론이 좀 오늘 토론이 재미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저로서는 아무튼 흥미진진했습니다. 예. 그 후보자들이 사실 정책 토론을 한다고 하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몰입을 하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예. 진행자 입장에서도. 그 말씀은 이제 또 토론이 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비교적 덜 피곤을 느꼈던 것 예, 같다. 뭐 이런 피곤하진 말씀으로. 않았어요. 예. 네. 어제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많은 화제가 됐던 게 후보자들이 동의하면 밤새 토론을 할 수도 있다. 아, 예, 예. 정말 그런 마음이었는지. 그 심상정 후보가 원래 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이른바 이제 찬스 발언 기회니까 1분 더 주기로 한 거. 그걸 쓰고 하고 또 좀 토론이 좀 뜨거워지니까 심 후보도 할 말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뭐 진담으로 제안한 것 같진 않은데 반반쯤 됐겠죠. 근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뭐 할 수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편성상 그 뒤에가 이제 그 드라마 재방송이었거든요. 네. 제가 사전에 파악하기로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편성 실장이 있는데, 그 편성 실장과 사전에 얘기할 때 그 뒤는 재방송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그 토론 룰에 따라서는 룰이 딱 정해져 버리면 할 수 없는 거지만, 토론 룰에 따라서는 뭐 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3시간 이상 한다는 건 사실 좀 피곤하긴 하죠. 무슨 끝장 토론이나 밤샘 토론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사전 그걸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편성 책임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얘기된 건 있으니까 후보들이 뭐 다 원한다면 5사람이 다 원한다면 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근데 홍 후보께서 졸립다고 집에 가신다고 하니까 다른 후보들이 좀 고마워하는 표정이 좀 보이기도 했는데 그랬나요? 사실 예. 그 아까 앵커 브리핑 때도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제 92년에 대선 토론을 또 진행을 하셨었고 예. 그럼 저희가 궁금한 거는 25년 전의 손 선배 그리고 지금의 손 선배 어떤 대선 토론 진행자로서의 좀 차이점 예. 좀 어떤 차이가 좀 저희가 있다고 예.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때는 35살이었고 아니야 37살이었고 우리 나이로 네. 지금은 62살이죠. 큰 차이가. 그 차이가 예. 그때 네 37의 대선 토론 진행한다는 게 좀 사실 상상하기 그거는 어려운데 제가 왜 앵커 브리핑 시간에 잠깐 사진이 나왔잖아요. 네. 저도 그 사진 보고 가끔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 사진은 방송 토론은 아니에요. 제가 했던 게. 그게 뭐였냐면 기자협회하고 또 다른 언론단체, 언론노조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연합으로 해서 그 당시에 대선 후보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했던 거예요. 날짜는 다르고. 네. 그래서 김대중 후보도 나왔었고 아까 사진에는 정주영 후보가 나왔었죠. 근데 김영삼 후보는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방송 토론에도 김영삼에 대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내 전화인가요? 예. 혼자서 가끔 이렇게 예. 스마트한 기기인 것으로. 스마트폰이니까 네. 아무튼 예. 안 나왔어요. 그 당시에 김영삼 후보는. 근데 방송 토론에도 안 나왔고. 근데 그때는 아까 제가 그 앵커 브리핑에서는 풋낙이라고 표현했지만 말 그대로 풋낙이었고 예. 뭔지도 잘 모르고 했을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아무튼 공부는 열심히 해서 갔어요.
그 토론을 준비해야 되니까 뭐 정책 공약집 뭐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해서 갔는데 토론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두 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신 분들의 그 토론 상황을 지금 다시 또 복귀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결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뭐 재미는 있었습니다. 근데 진행자로서 어떤 그 토론 자체에 이렇게 함께 묻혀서 그죠? 뭐랄까 토론을 즐긴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사회자니까 토론 자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됐던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뭐 25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또 경험이 쌓였다고 하지만 그렇게 뭐 토론 자체를 진행자가 막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근데 그때 더 좀 쉽게 말하면 풋낙이었다 그런 얘기죠. 예. 그 지금 그래도 어제 제일 좀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은 그 방청객들 기지개를 한번 중간에 표기하셨었는데 예. 저는 이제 골방에서 그 팩트 체크하고 있느라고 잘 못 봤는데 방청객들이 다 웃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좀 다른 걸 보고 좀 힘들어 보여서 이렇게 좀 기지개를 펴도 그럼요. 그때 시간이 거의 뭐 한 2시간 반 가까이 됐는데 나와 있는 사람들이야 뭐 토론의 당사자들이니까 그런 건 못 느끼지만 제3자로서 구경하는 분들은 이렇게 뵈니까 한 2시간 반 지나니까 허리도 이렇게 휘시는 것 같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중간에 화장실도 못 가셨는데 그래서 잠깐 좀 기회를 드린 거죠. 뭐. 그 주변의 방청객까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여유가 그래도 25년 동안 좀 생기셨다 이렇게 좀. 그건 25년 전에도 보이긴 보였어요. 그래요? 안나경 앵커한테도 하나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제 뉴스 마치고 봤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그 대선 후보 TV 토론 이 진행자와 손 선배의 이 진행의 차이점, 특징, 좋은 점.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정말 가십니까? 나가시면서 보시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저 빼고 하세요. 네. 잘 얘기해라. 앵커 브리핑 표현대로 풋나기인 그리고 또 경험이 일천한 제가 감히 평가를 해드리기에 굉장히 쑥스럽지만 어제 이제 대통령 후보들의 4번째 TV 토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변 분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어느 후보가 제일 잘했냐를 이야기를 하실 때 손석희 후보가 제일 잘한. 그 손석희 진행자가 제일 너무 눈에 띄었다. 아직 보고 이제 안 계시죠? 나가신 거를 이제 보고 한 답변인 네. 것으로. 일부러 천천히 나가시는 차이점을 말씀해 그 주세요. 차이점은 네. 나가셨으니 이게 다르다. 차이점은 제 생각에는 토론을 진행하는 사람은 사실 너무 눈에 띄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왜 저기 앉아있나 싶을 만큼 너무 존재감이 없어도 안 되잖아요. 그 완급 조절을 정말 잘하신다는 거를 느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론에 임하는 그 후보들이 보다 더 자유롭게 생각들을 말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담백하게 잘 해내신 것 같아서 네. 칭찬이 계속 더 하실 칭찬은 아니신 거죠? 네. 그러면 네. 칭찬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네.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리를 좀 정돈을 하고 본격적으로 소셜 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표본을 여기 올려주시고요. 네. 잘 보이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저희가 정치부 소셜 라이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소개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저는 정치부 송지혜 기자고요. 네, 저는 정치부의 유선희 기자입니다. 네. 일단 그 오늘 정치부 소셜 라이브의 주제, 방금도 저희가 이제 손 선배와 얘기를 나눴지만 TV 토론 화면 뒤에선 어떤 일이입니다. 자, 어제 우리 그 TV 토론이 있었는데 저는 어제 현장에서 취재를 했고 선희 씨 좀 전에 그 골방 얘기를 했지만 네.
저는 팩트체크팀에서 밤을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네,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던 만큼 이 토론에 대한 평가도 좋았고 오늘 좀 여러 가지로 반응이 뜨거웠는데 오늘 이제 그 뒷얘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이 화면 아래로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요. 호적 잘못 53년생 동갑입니다. 이 얘기 방금 전에 그 박성태 기자가 비하인드 뉴스를 하긴 했는데 근데 빠른 생일 얘기가 좀 빠져가지고 이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빠른 생일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캠프에 직접 물어봤죠. 네, 비하인드 뉴스에서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빠른 53년생이다 이런 얘기였죠. 그리고 또 우리 그 홍준표 후보는 호적이 잘못된 것이지 사실은 나도 동갑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캠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잘 모르겠다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하더니 잠시 뒤에 답이 왔어요. 근데 맞다는 거예요. 후보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맞다는 거고 53년생인 게 맞다. 53년생인 게 맞다는 거고 이제 네. 그러면서 이 관계자가 저에게 나도 이 호적에 3년 늦게 올라갔다. 사실은 호적보다 3살이 많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덤으로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네. 그 문재인 후보 쪽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혹시 53년생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후보 혹시 52년생 아니냐. 근데 문재인 후보는 53년 1월생이 그대로 이제 호적상의 생일이랑 실제 생일이 똑같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대부분 뭐 그 정도 나이대에 계신 분들은 많이 이렇게 늦게 올라가는 분들이 많은데 뭐 똑같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하나의 반전이 있는 것이죠. 1월생이라는 그 함정인 것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문재인 후보가 53년 이제 1월생인 건데 이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뭐 빠른 네. 생일 아니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설령 홍 후보 주장대로 동갑이라고 하더라도 한 살도 많은 걸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네. 형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03년생부터는 이제 1, 2월에 생일인 사람들이 학교에 그쵸. 빨리 입학하는 게 이제 없어졌죠.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53년도에는 어땠는지 그때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빠른 생일이면은 형이나 이 뭐 누나, 오빠로 대접하는 게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확인을 좀 해봤는데 그 당시엔 일단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뭐 그런 빠른 생일 따질 때도 아니었고 실제 빠른 생일 개념이 생긴 게 1962년이라고 해요. 그때 이제 처음 3월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1, 2월생들을 그냥 몰아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빠른 생일이 생겼는데 이제 그게 한참 이어져 오다가 2003년생부터 이제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홍 후보 주장대로 53년생이 맞다면 1월생, 12월생이긴 하지만 그때는 빠른 생일이 없었으니까 동갑이라고 치고 뭐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이 빠른 생일이라는 게 지금처럼 큰 의미는 이제 없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빠른 생일은 없지만 그러나 빠른 생일 아니고 동갑인들 그렇다고 해도 뭐 버릇없다. 이거 봐요. 이런 표현하는 건 뭐 좋지 국민들이 보기에 썩 좋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마이크에 잠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거 보고 말해. 네. 참고로 우리 유선희 기자가 오늘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시선 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던 점 방금 지적이 들어왔음을 알려드리고요. 네, 처음 나와서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도 골방에 갇혀 있느라고 계속 토론 현장을 보지 못했는데 송지혜 선배는 갔다 온 걸로 저희가 부럽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좀 재밌는 일은 없었습니까? 현장에 이제 어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이 토론회에 오기 전에 요즘에 이제 유세를 많이 다니는데 망원시장에 유세를 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후보들이 시장에 가면 먹을 걸 많이 줘요, 상인들이. 네. 많이 주고, 또 후보 입장에서도 어떤 또 캠프 입장에서도 좀 음식을 먹으면 좀 친근해 보이고 서민적인 그렇죠. 모습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먹기도 하는데 어제 이제 심 후보는 상인들이 이렇게 막 주시는 음식을 거절하지 못하고 많이 먹다 보니까 조금 속이 불편했다 이런 네. 얘기를 들었어요. 토론회를 볼 때는 전혀 이렇게 뭐 속이 안 좋았는지 그런 거 못 알아볼 정도로 굉장히 공격을 잘하셨는데 혹시 선배 저 심상정 후보 별명 아세요? 별명 혹시 지금 생각나는 거는 2초 김고은 아니에요? 2초까지는 아니고 1초 김고은 뭐 이런 별명은 좀 있는데 실제로는 별명이 이제 떡순이
해요. 떡순이. 네, 떡을 네.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 남편이 이제 아침에 나갈 때 홍삼 챙겨줄 때도 떡이랑 또 같이 먹고 맨날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래서 어제도 11시쯤에 이제 망원시장에 갔는데 망원시장에서 이제 떡을 좀 사 먹고 맛있는 걸 먹고 이제 식사 대신 먹었는데 또 이제 시장 상인들이 요새 망원시장이 좀 옆에 근처 큰 마트들이 들어온다고 하고 해서 힘드니까 이제 심상정 후보가 좀 잘 해주세요 하면서 먹을 것도 많이 주고 했대요. 근데 그것도 거절 못하고 다 드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 속이 안 좋지 않으셨나. 그렇게 좀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듣고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네. 한번 이 태블릿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네요. 사진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이제 망원시장이고 심상정 이거는- 후보인데 네. 이게 사진 설명이 나온 걸 보니까 닭강정. 닭강정이네요. 네. 실제로 이렇게 닭강정을 먹는 저도 모습. 먹고 싶네요. 네. 맛있어 보이는. 우리 저녁 못 먹었는데 그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이제 튀김인 것 같아요. 튀김이네요. 이렇게 튀김도 네. 먹고 또 네. 이러고 낮에 떡도 많이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떡을 먹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상황상 떡순이란 별명으로 미뤄 추정컨대 뭐 먹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추정인 것이죠. 네. 아무튼 뭐 후보들의 뭐 컨디션 문제도 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어제 토론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잠깐 다시 보여드릴까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정확히 2분만 광고 보내드렸는데요. 두 분이 아직 안 돌아오고 계십니다. 잠깐 중간에 화장실을 가셨는데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께서 아직 안 돌아오셔서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금방 오시겠죠. 근데 이분은 네, 소리가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1부와 2부 사이에 한 2분 정도 광고가 나가면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미처 후보들이 너무 네. 짧다 보니까 이분은 좀 짧았어요. 왜냐면 저도 짧았어요. 네, 팩체크하다 화장실 갔다 왔는데 힘들더라고요. 네. 별로 안 궁금한 소식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시장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이제 요즘에 후보들 따라서 지방에 취재를 많이 많이 가죠. 가잖아요. 네. 그러면 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후보들이 음식을 참 많이 먹어요. 또 그리고 이 같이 가는 이 선거본부 사람들이 상인들에게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이 삽니다. 특히 먹을 걸 많이 사거든요. 사죠. 네. 그러면 이제 먹을 걸 사면 같이 간 기자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거든요. 혼자 먹기 미안하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최근에 얻어 먹어본 음식은 뭐 어묵, 잡채, 순대, 막걸리. 여기까지는 좀 뭐 네, 네. 평범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제가 그 최근에 홍준표 후보 따라서 어떤 시장의 대전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 갔는데 그 이제 홍준표 후보 측의 어떤 관계자가 흰 배추를 샀더라고요. 배추요? 배추를 사서 이 검은 봉지를 들고 있길래 뭐 사셨어요? 라고 했더니 배추라고 하면서 이파리 한 장을 뜯어서 저한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네. 사실 좀 당황했어요. 토끼도 왜냐면 아니고, 네. 네, 찍어 먹을 게 없는데 네. 이 시장에서 갑자기 커다란 이제 배춧잎을 주니까 좀 당황했지만 챙겨주는 마음이 또 고맙고 안 먹을 수가 그게 없잖아요. 뭐 고마워요. 고맙죠. 네, 고맙죠. 챙겨주는 그렇죠. 마음인데.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취재를 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한 손에는 이제 흰 배춧잎을 들고 야금야금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그럼 같이 배추잎을 다 이렇게 뜯으면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당황을 했는데 이렇게 한 입씩 먹으면서 가다 보니까 너도 나도 저처럼 한 손에 이제 배춧잎을 든 걸 보고 위안을 삼으면서 다 먹었습니다. 토끼태들도 아니고, 네. 아무튼 뭐 즐거운 장면이었을 것 같고요. 네.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재밌는 얘기 또 있다고. 네. 어제 또 저희 토론이 이제 자료 반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조금 전에 봤던 1, 2부 사이에 이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모 후보, 네. 이 캠프 관계자가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후보에게 쪽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걸 지금 모 후보라고만 얘기하시고 지금 여기서 끊으시면 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누구지까지 얘기를 해주셔야죠. 네, 뭐 시원하게 밝히고 싶지만 사실 뭐 제가 봤을 뿐이지 제가 못 본 다른 이 후보 관계자들도 그렇게 뭐 쪽지를 전달했을지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제 모 후보 정도로 밝히는 걸로 하죠. 아니 뭐 쪽지에 그냥 뭐 아무 내용도 없었을 수도 있고 그냥 화이팅 이렇게 적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저한테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한번 하도록 오늘 나머지 하겠습니다. 진행을 잘 하는지 봐서 네. 제가 알려줄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요금 먹었어도 표는 지켰다? 네. 하단에 나가고 있죠.
앞서 뉴스룸에서 리포트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동성애 논란입니다. 네, 이거 지난 토론 세 차례 토론에서는 뭐 주적, 대북 송금, 뭐 북한 인권 결의안 이런 문제들로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심상정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그만 좀 우려먹자. 근데 그만 우려먹고 이번 네 번째 토론회에서 비로소 새로운 이슈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동성애 논란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동성애 상당히 이제 민감한 문제죠. 그래서 네. 저희도 이거를 어떻게 좀 다뤄야 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소개를 하자면 이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이렇게 네. 물었고 문재인 후보가 좋아하지 않는다, 합법화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거를 뒤에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혼에는 반대하지만 차별은 금지한다. 차별에는 반대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2012년 대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성소수자 차별은 금지하고 그리고 동성혼은 여론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고 아까 리포트에서도 앞서 나갔지만 그 성소수자 단체에서 상당히 격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좀 잘 얘기를 했다. 그리고 반발은 있었지만 또 이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일각에서의 입장이긴 하지만 보수표, 그러니까 동성애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보수표라든가 아니면은 네. 개신교 쪽에 그런 분들,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의 표는 상당히 많이 지켰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일각에서. 네. 네. 근데 어쨌거나 이 동성애 이 이슈가 앞선 토론에서는 부각이 되지 않았던 건데 어제 이제 JTBC 토론에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안건으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국민의당의 뭐 의원과 얘기를 잠시 나눠봤는데 네. 다른 당 소속의 의원조차도 그 점에 있어서는 이 홍 후보가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토론을 괜찮게 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홍 후보의 뭐 큰 기술이 들어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긴 했는데 뭐 일각 맞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상당히 좀 욕을 많이 먹긴 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캠프 내부에서 보기에는 큰 틀에서 기존의 입장을 좀 잘 지켰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과거 역대 대선에서는 이제 동성애 이슈가 다뤄지지 않았을까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려 20년 전에 네. 그때 대선 때도 이 부분이 이제 후보들이 언급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사를 뽑아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추억의 얼굴들이 네. 예, 이게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출력을 했는데 글씨가 깨져서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회창 후보, 이 김대중 당시 후보, 이인재 후보, 권영길 후보 이런데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이 동성애 부분이 언급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때 또 상당히 동성애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이제 하고 그 이제 발언을 한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인재 후보가 이런 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중요한 거는 영화 필라델피아에 나타난 것처럼 이 동성애자를 하나의 신성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다. 네, 우리의 피닉재 성님께서 상당히 좀 멋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 필라델피아 영화 저도 봤는데 이 영화는 그 에이즈라든가 아니면 동성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영화를 보고도 이 정도 얘기를 하지 않으면 좀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도 동성애에 대해서 편견이 있습니다. 동성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상당히 이제 민감한 이슈인데 20년 전에나 지금이나 확실한 답은 없죠. 논란이 그렇죠. 많이 그러나 되는 좀 더 전향적인 부분에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 수 있도록 그 깊은 논의가 돼야 되겠죠. 네, 깊은 논의가 앞으로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드디어 이제 유선희 기자가 이제 어깨를 펴고 네. 전 사실, 당당하게 지금까지는 사실 겉절이였고 이거 하러 나온 겁니다. 네. 네, 겉절이 표현. 예. 자,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하룻밤새 제보? 22,000건.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네. 22,000건의 제보가 어제 토론 중에 왔다는 그 얘기인 거죠? 네. 어제 고생 좀 했습니다. 그 대선 토론 진행되는 동안 팩트체크 31개를 했고요.
카카오톡 대선 자문단에서 50만 명이 봐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보가 22,000개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50만 명이 지금 어제 우리 토론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중에 들어와서 봤다 그 얘기. 팩트체크로 봤죠. 네. 와, 정말 많은 제보가 왔는데 제보가 22,000개면 다 읽을 수가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읽었습니다. 22,000개면 이 물리적으로도 이게 저희 팩트체크 상근 직원이 5명인데 10초에 하나씩 읽어도 10시간 읽어도 저 3,600개밖에 못 읽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오늘 정말 열심히 읽었지만 저 반도 못 읽었어요. 근데 네. 하지만 이제 차차 계속 더 읽어갈 것이기 때문에 제보 저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근데 갑자기 드는 궁금증은 네. 22,000개라 하면 상당 부분은 좀 겹치고 비슷한 게 많은 네, 거죠? 겹쳐도 저희는 끝까지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다 읽고 보내주십시오. 예, 네. 응답을 하는 것으로. 근데 어제 이제 팩트체크도 이제 굉장히 이제 호평을 받았는데 네. 31개 했다고 했죠? 네네. 그 중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건 이 문재인 후보 일자리 공약을 지적한 이 유승민 후보의 발언을 팩트체크 한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9급 공무원 초봉이 17만 4천 명에게 이 지급이 되면 연간 4조 5천억 원이 든다. 네. 이런 발언이었는데 이 부분을 유선희 기자가 바로 팩트체크를 했다면서요? 네네.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 지난해 그 구급 공무원 초봉을 찾아보니까 2,059만 2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17만 4천 개 자리를 곱했는데 3조 5,800억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4조 5천억 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안 된다 이렇게 팩트체크를 올렸는데 바로 유승민 후보 쪽에서 이제 답이 왔어요. 그거 아니다. 내 계산기가 틀렸냐? 네. 근데 계산기가 틀린 건 아닌데 2,059만 2천 원이 그게 기본급은 맞는데 이제 너는 수당을 계산 안 했다. 우리한테는 우리는 수당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다 보니까 2,500만 원 정도 되고 그걸 다 곱하니까 4조 5천억 정도 된다. 그렇게 반론이 와서 저희가 이제 반론을 또 다시 띄워드렸죠. 네, 일단 실시간으로 후보 캠프에서 그 이의 제기가 왔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이색적인데.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주고 오고 가는 그런 어떤 정보 속에 조금 네. 더 팩트체크의 어떤 정확도가 좀 높아진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캠프 측의 반론도 네. 다시 정리해서 올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것도 올리고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좀 화제가 됐던 코리아 패싱과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황교안 대행이 뭐 통화하지 않았다. 그 얘기도 사실은 뭐 3번 통화했다. 이렇게 팩트체크했는데 네. 그게 또 한 번도 위기 이후에 통화한 게 아니다. 이런 반론이 와서 또 다시 이렇게 반론이 제기되고 이렇게 뭔가 팩트체크는 저희는 그 당시의 발언만 갖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 뒤에 있는 취지라든가 아니면 그 맥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가 없어서 반론을 주면 그 와중에 오고 가면서 정확도가 좀 높아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팩트 체커의 아주 자부심이 느껴지는 설명 잘 봤고요. 네. 이제 앞으로 TV 토론이 이제 또 2차례 남았는데 저희 팩트 체커 팀의 팩트 체킹 계속 되는 거죠. 네, 2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골방에서 네, 두 골방에서 번을. 굉장히 지금 저희는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팩트체크팀 카카오톡에서 대선 자문단 검색하시면 되고요.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역시 깨알 광고 네. 잘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이 2차례 토론도 저희가 열심히 현장에서 취재도 하고 이 팩트 체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전에 오늘 첫날인데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고 마무리를 했으면 네, 저는- 어떨까 하는데요. 네, 마지막에 홍보를 할 수 있어서 오늘의 그 소임을 다했다는 기분이 들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선 처리를 좀 똑바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습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열심히 이 홍보를 했으니까 이제 골방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남은 토론도 열심히 취재하고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JTBC 투표 동력 캠페인 위대한 국민 챌린지.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수혜입니다. 제가 바라는 나라는 우리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 조수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안나경 씨도 위대한 국민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투표 의지를 들려주세요.